안녕하세요. 서동만입니다. 11장 리스트 2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장에서는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시퀀스 자료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리스트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덱싱과 슬라이싱은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기초적인 연산들과 복사하기, 그리고 리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11장에서는 리스트의 개념과 그 다음에 사용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목적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리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문법들을 응용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차 시에서는 리스트의 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리스트의 탐색, 그리고 2차원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원 리스트의 연산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의 호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함수를 호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call by value라고 부르는 값으로 호출하기를 실행을 합니다. 값으로 호출하기라고 하는 것은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되는 인자값을 해당 함수의 파라미터 변수에 복사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따라서 두 변수는 서로 다른 기억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값만 복사되어질 뿐 서로 다른 변수로 인식을 하고 값을 수정해도 전혀 상대방의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call by reference라고 부르는 참조로 호출하기는 참조가 전달돼서 참조값이 복사되어 전달되기 때문에 파라미터 변수가 그 참조를 이용해서 해당 지역으로의 메모리 공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함수를 호출하는 쪽과 함수 호출 매개 변수 쪽에 두 개가 모두 기억 공간을 공유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쪽에서 값을 변경하면 다른 한쪽에서도 값이 변경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공유의 호출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함수의 호출 방식을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리스트를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할 때 동작하는 방식 때문인데요. 바로 리스트는 참조로 호출하기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 함수에 매개 변수로 리스트를 사용한다면 얘는 call by reference, 즉 참조로 호출하기 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기억 공간이 공유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함수의 해당 리스트의 값을 변경하면 원래 함수의 값도 변경하게 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소스 코드에서 function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리스트를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의 0번 인덱스의 값을 99로 수정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실행을 한번 해보면 value라고 하는 리스트에는 0과 1, 2, 3, 5, 8이 저장되어 있고요. 이때 이 values 리스트를 출력을 해보면 0과 1, 2, 3, 5, 8이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function values를 호출을 하면 해당 함수에 가서 0번 인덱스의 값을 99로 수정한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에 values를 출력을 해보면 99와 1, 2, 3, 5, 8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즉, 함수에서 변경한 0번 인덱스의 값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함수를 호출하는 쪽의 리스트가 함수 안에서의 리스트와 기억 공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값을 변경하면 다른 한쪽에서도 변경된 값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리스트 연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트에서 길이가 최소값인 원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난 차시에서도 한번 살펴본 코드를 최소값과 최대값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라고 하는 리스트에는 타이거, 캣, 마우스, 라이언의 원소들이 저장되어 있다고 할 때 0번 인덱스인 타이거를 쇼티스트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포문을 이용을 해서 1번 인덱스부터 3번 인덱스까지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1, 2, 3 각각의 원소가 쇼티스트의 길이보다 짧다면 쇼티스트를 해당 원소로 변경하고 지속적으로 비교를 한 다음에 3번 인덱스까지 비교가 끝나면
shortest를 출력함으로써 가장 길이가 짧은 원소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길이 최대값을 찾는 소스 코드인데요. 동일하게 타이거와 캣과 마우스, 라이언이 원소로 저장되어 있는 워드라는 리스트에서 0번 인덱스의 값을 롱기스트에다 저장을 하고 1번 인덱스부터 3번 인덱스까지 순회하면서 롱기스트보다 더 큰 워드가 존재한다면 워드의 롱기스트의 값을 해당 워드의 값으로 변경해주고 종료된 이후에 프린트를 해주면 가장 긴 글자 수를 가진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탐색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의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은 영어로 search라고 하는데요. 리스트에서 특정한 값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탐색의 대상은 리스트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해당 원소를 찾아보는 건데요. 이때 리스트의 인덱스 메소드, 인덱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인덱스 함수는 해당 원소를 찾아서 그 위치에 인덱스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white, silver, blue, red, black이라는 원소가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에서 list.indexBlue라고 호출을 하면 현재 blue가 저장되어 있는 2번 인덱스의 값이 반환되고 화면에 2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순차 탐색을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차 탐색은 일치하는 항목을 찾을 때까지 비교하는 방식인데요. 함수 linear search를 만들어서 리스트를 전달받고 키 값을 전달받습니다. 그러면 전달받은 A 리스트 안에서 전달받은 키 값을 찾아보는 건데요. 그래서 리스트 A 리스트를 전체를 순회하면서 0번 인덱스부터 마지막 인덱스까지 키 값과 같은지 비교를 해서 키 값과 같으면 해당 인덱스를 리턴하고 만약에 포문을 종료할 때까지 찾지 못하면 -1의 값을 리턴하는 형태의 함수로 만들어서 탐색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번부터 넘버 리스트의 10의 값 20, 30, 40, 50, 60, 70, 80, 90을 저장해 두고 그 다음에 position equal linear search라는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여기에 넘버 리스트와 80의 값을 전달해서 실행을 하면 80을 찾아서 80의 인덱스 값인 7이 리턴돼서 포지션에 저장이 되고 이때 포지션의 값이 1이 아니라면 탐색 성공, 위치는 7이라고 출력을 하고요. 만약에 -1이라면 탐색에 실패했으니 탐색 실패라고 출력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항목을 찾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방금 전에 살펴본 것은 첫 번째로 찾은 원소의 인덱스를 반환하는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해당 원소와 값을 만족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모두 찾아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에는 10과 20, 30, 40, 50, 60, 70, 80, 90이 저장되어 있을 때 result는 비어있는 리스트로 생성을 합니다. for value는 numbers, in numbers에서 numbers 리스트에 존재하는 0번 인덱스부터 마지막 인덱스까지 순회를 하게 되고요. 이때 value의 값은 10, 20, 30, 40과 같은 형태로 계속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때 value의 값이 50보다 크다면 이라고 4번 라인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참이 되면 해당 value를 result의 append에서 추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50보다 큰 값인 60과 70, 80, 90이 result 리스트에 추가되게 되고요. 따라서 print result 해보면 60과 70, 80, 9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를 정렬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일련의 순서대로 값들을 다시 위치를 바꾸어주는 형태를 정렬하기라고 합니다. 오름차수는 숫자가 커지는 형태, 내림차수는 숫자가 작아지는 형태가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디폴트 값은 오름차순이 되겠습니다. 리스트에서는 정렬을 하기 위해서 sort 메소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sort 함수를 이용을 하면 해당 리스트를 정렬해서 다시 해당 리스트에 저장을 해주는데요.
이 파이썬의 sort라고 하는 함수는 팀sort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팀sort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여타의 다른 sorting 알고리즘보다 최적화가 잘 돼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sorting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메모리는 조금 많이 사용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네, 코드를 보시면 A라는 리스트에 3과 2, 1, 5, 4의 값이 저장되어 있다고 했을 때 a.sort라고 함수를 호출하고 A를 출력해보면 1과 2, 3, 4, 5의 순서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sor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원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주는 함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해당 자료는 팀솔트가 다른 솔팅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수행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선택 정렬을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selection sort라고 하는 함수를 직접 만드는데 alist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해서 리스트를 전달받고 이 alist의 원소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회하면서 하나씩 값을 정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소의 위치의 값과 전체의 위치에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최소값을 찾고 그 최소값을 첫 번째 위치의 값과 위치를 변경해서 제일 앞에 최소값이 들어가게 해주고 그 다음부터 첫 번째 위치 0번 인덱스의 값을 제외하고 1번 인덱스부터 나머지 값 중에서 최소값을 찾아서 다시 1번 인덱스에 넣고 그 다음에 2번 인덱스부터 다시 끝까지 최소값을 찾아서 3번 인덱스에 넣어주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애니메이션은 소팅이 되고 있는 단계를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그림을 보시면서 소팅의 순서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차원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차원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리스트를 원소로 가지는 리스트를 2차원 리스트라고 합니다. 지금 1번 예에서 보시는 것처럼 S라고 하는 리스트는 다시 안에 3개의 리스트를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1, 2, 3, 4, 5를 원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 하나와 6, 7, 8, 9, 10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리스트 하나 그리고 11, 12, 13, 14, 15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리스트 하나 3개의 리스트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형태를 우리는 2차원 리스트라고 하고 얘를 다른 형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에 원소인 각각의 리스트는 하나의 행을 표현하는 형태가 되고 그 안에는 0열, 1열, 2열, 3열, 4열의 형태로 원소의 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 따라서 얘는 3행 5열의 원소가 저장되어 있는 2차원 리스트, 즉 테이블, 표와 같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S의 원소를 모두 출력을 해보면 리스트 1, 2, 3, 4, 5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6, 7, 8, 9, 10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11, 12, 13, 14, 15를 원소로 가지는 리스트가 연속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력된 결과는 리스트가 이중으로 감싸져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적으로 생성하는 2차원 리스트의 예인데요. row는 3, col은 5로 지정을 하고 2개의 변수의 값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라고 하는 리스트는 공집합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row는 range rows 해서 1, 2, 3으로 0, 1, 2로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S에다가 0의 값을 가지는 원소를 컬럼의 개수만큼 곱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를 S에 추가합니다. 따라서 컬스의 값이 5이기 때문에 0의 값을 가지는 5개의 원소를 가지는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가 S라는 리스트에 추가가 되고 또 다시 한번 추가가 되고 또 다시 한번 추가가 되는 형태가 돼서 즉 0의 원소 5개를 가지는 리스트 3개를 원소로 가지는 2차원 리스트 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원 리스트란 짧게 정리하자면 리스트를 원소로 가지는 리스트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라는 리스트는 A와 B, C, N이라는 리스트는 1, 2, 3
X라는 리스트는 네, A와 N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A 리스트와 N의 리스트를 원소로 가지는 X는 2차원 리스트가 되고, 따라서 X를 출력하면 리스트는 A, B, C의 원소를 가지는 리스트와 1, 2, 3의 원소를 가지는 리스트 두 개를 원소로 가지는 리스트가 출력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행의 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S라는 리스트에 0번 인덱스의 행은 1, 2, 3, 4, 5의 원소를 가지는 리스트, 1번 인덱스의 행은 6, 7, 8, 9, 10의 원소를 가지는 리스트, 2번 인덱스의 행은 11, 12, 13, 14, 15의 원소를 가지는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S의 0번째 리스트의 길이를 계산하면 컬럼의 개수를 알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컬럼의 개수대로 해서 각각의 컬럼에 해당하는 값들을 모두 누적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C는 range curse 해서 0, 1, 2, 3, 4를 순회하게 되고, 따라서 S1부터 S의 1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6, 7, 8, 9, 10을 순회하게 되고, 이 값을 썸에 모두 저장을 해서 총 40의 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 sum 해서 40을 출력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공식에서 sum 대괄호 1, 요 1번 인덱스를 0으로 바뀌면 1, 2, 3, 4, 5의 합을 구할 수 있고요. 2로 바꾸면 11, 12, 13, 14, 15의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 폼은 C in range columns 바깥에 폼은 하나를 추가하면 0행, 1행, 2행 각각의 합계를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예제입니다. 두 리스트의 값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수행하는 함수를 각각 작성하고 실현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리스트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먼저 만들어 볼 텐데요. 리스트 A와 리스트 B 두 개의 파라미터 변수를 이용을 해서 리스트를 두 개를 전달받고, 이 result라고 하는 비어있는 리스트를 선언한 다음에 각각의 리스트의 원소의 수만큼 포문을 반복해서 0번 인덱스부터 마지막 인덱스까지 각각의 원소를 더한 값을 result 인덱스에 append 해서 새로운 result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고 return result 해서 반환하는 형태의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list sub 함수는 리스트 플러스랑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데요.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덧셈이 아니라 뺄셈을 수행한다. 그래서 10번 라인에 플러스 대신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리스트 멀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라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곱셈을 계산하기 위해서 16번 라인에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곱하기 연산자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트 디바이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아니라 나눗셈 연산자가 들어가 있어서 리스트 사이에 덧셈, 리스트 사이에 뺄셈, 리스트 사이에 곱셈, 리스트 사이에 나눗셈을 계산하는 네 가지 함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25번 라인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리스트 A는 1, 2, 3, 4, 5, 리스트 B는 6과 7, 8, 9, 10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리스트 플러스, 리스트 썸, 리스트 멀, 리스트 디바이드 호출을 하면 덧셈의 결과와 뺄셈의 결과, 곱셈의 결과, 나눗셈의 결과가 각각 출력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예제는 리스트 두 개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실행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로 한번 만들기 위해서 리스트에 대해서 덧셈을 하는 리스트 플러스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스트 A와 리스트 B의 인자를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result라고 하는 리스,
리스트를 만들고요. 또 i는 in 해서 range 네, 리스트 A만큼 반복하도록 하는 포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result는 append 해서 리스트 A의 i번째 원소 마이너스 리스트 B의 i번째 원소를 빼준 값을 추가해라. 이렇게 해서 길이만큼 반복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result 리스트를 반환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뺄셈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 오타가 났네요. 플러스죠. 이번에는 뺄셈을 하기 위해서 서브트랙트의 약자인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덧셈인데 왜 마이너스를 했을까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뺄셈이 맞겠죠. 이렇게 하면 뺄셈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곱셈을 진행을 해볼까요? 곱셈을 하기 위해서는 multiply 뭘 해주고 얘를 곱셈으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나눗셈인 divide 그래서 div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이러면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처리할 수 있는 함수 4개를 모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개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직접 해보죠. A는 1, 2, 3, 4, 5로 정의를 하고요. 리스트 B는 6, 7, 8, 9, 10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러고 나서 프린트 리스트 플러스 리스트 A와 리스트 B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리스트에 뺄셈을 진행하는 함수 서브를 호출하고요. 이번에는 곱셈을 하는 리스트 bar 그 다음에 나눗셈을 하는 div divide 이렇게 호출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리스트에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5에 대해서 덧셈한 결과, 뺄셈한 결과, 곱셈한 결과, 나눗셈한 결과가 모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예제입니다. 세 번째 예제는 입력된 횟수만큼 리스트 안에 있는 앞쪽에 있는 숫자를 뒤쪽으로 돌려보내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0부터 1, 2, 3, 4, 5, 6, 7, 8, 9의 원소를 가지는 리스트가 있다고 할 때 회전할 횟수를 입력하세요를 3을 입력하게 되면 앞에서부터 0과 1, 2, 이 세 개를 뒤쪽으로 추가를 해주는 형태가 돼서 3과 4, 5, 6, 7, 8, 9, 0, 1, 2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넘버라고 하는 리스트는 0부터 1, 2, 3, 4, 5, 6, 7, 8, 9의 값을 원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이때 사이클이라는 값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회전할 횟수를 입력받아서 정수로 변환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 사이클만큼 포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반복문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넘버라는 리스트에서 0번 인덱스의 값을 팝해서 삭제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 값을 템프라고 하는 변수에 임시로 저장을 하고 다시 넘버스라고 하는 이 리스트에 append 해서 템프를 저장을 하면 0의 값은 삭제가 되고 그게 제일 뒤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번 하면 1이 뒤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 하면 3, 그 다음 하면 4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만약에 회전할 횟수를 5를 입력을 하게 된다면 0과 1, 2, 3, 4, 5, 6, 7, 8, 9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이 리스트는 5와 6, 7, 8, 9,
0, 1, 2, 3, 4의 원소를 가지는 리스트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네, 이번 예제는 주어진 횟수만큼 리스트를 회전시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코딩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numbers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드는데 얘는 0, 1, 2, 3, 4, 5, 6, 7, 8, 9까지 들어가 있는 10개의 원소를 가지는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횟수를 한번 얼마나 회전을 시킬지 int input 회전할 횟수를 입력하세요. 네, 라고 처리를 해서 입력받아서 정수로 바꾸어서 사이클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for I in range 0부터 사이클까지 1씩 증가하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횟수만큼 템프에다가 numbers의 0번째 원소를 팝을 해서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을 다시 numbers의 제일 뒤에다가 추가를 해주죠. 이렇게 하면 이제 처리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제일 앞에 거를 빼서 제일 뒤에다가 넣고 다시 제일 앞에 걸 빼서 제일 뒤에다 놓고를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린트 해서 넘버스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입력한 횟수만큼 회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회전하고 한 번 돌아가죠. 이번에는 두 번 하면 이렇게 되고 세 번 회전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7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이렇게 회전하는 이러한 예제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네, 리스트의 개념과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내장 함수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읽기 자료는 11장 강의 자료 PPT를 활용해 주시고요. 과제는 과제 게시판과 DCU 코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시판을 활용해서 학습자 활동을 진행하고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4주간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네, 다음 주차부터는 다시 전수빈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